교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현대인의 운동 부족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그 현대인들이 움직임이 부족한 거는 분명하죠. 그쵸?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현대인들의 움직임이 왜 부족한지 원인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장 소장님, 과거와 현재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과거와 현재 네. 뭐 일반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운동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교통수단. 교통수단이 네, 뭐 그렇죠. 발달이 돼서 네.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뭐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뭐 태어나서 이렇게 일생 동안 이렇게 그 생활하는 범주가 반경 100km 이내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경 100km 이상을 나가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세계 방방곡곡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걷는 그런 그 습관이 이제 오히려 좀 많이 폐화가 되고 있다. 그런 영향이 큰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과거하고 틀린 점은 이게 먹거리 쪽에도 뭐 많은 문제가 있겠죠. 먹거리. 건강에 현대인들이 좀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가 잘 걷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가 이제 너무 과잉으로 이제 영양이 과잉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실제로는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음의 건강도 실제로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는 보는 거, 듣는 거 뭐 많이 있고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는 움직임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공 원장님.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무튼 이제는 생활 속의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 대표님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전에는 우리가 도보로 진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진짜 한양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몇 날 며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랑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떤 교통수단의 변화도 있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유 대표님? 딴 거보다 그냥 저는 그 진화가 지금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별게 아니라 환경에 맞게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탈게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근데 이제 또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근데 옛날식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지금 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머릿속은 옛날식이어가지고 자꾸 먹을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줄 알고 이게 이제 못 쫓아가니까 환경 바뀐 걸 그러니까 자꾸 걷어먹고 그 다음에 그게 과잉이 되니까 이제 몸이 그걸 감당을 못 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지금은 기본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싱크대에 없는 집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몸도 딱 저기 돼 있고, 그다음에 세탁기 다 있고, 청소기에, 그다음에 뭐 식기세척기에,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에, 뭐 건조기에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살아가는 것 같고 안 되니까, 머리는 요구하니까 먹기는 해야 되겠고, 이걸 다시 운동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원래는 애초에 적게 먹는 몸으로 진화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요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점점 이런 게 이제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가 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 보면, 생각하는 걸 빨리 만들어내고 빨리 쓸 수 있는 곳들이 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듣기 좋게 선진국병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건 거죠. 몸이 지금 변화를 못 쫓아가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몸이 옛날 몸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육체적인 움직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소비량도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섭취량도 균형을 이루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쵸? 섭취량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당분 같은 네. 거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이제 힘을 낼 때 원래 쓰는 종류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는 특정 직종 아니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머릿속은 뭐가 되냐면 단 거 보면 확 끌리는 이거는 그냥 뭐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서 선생님, 네. 저는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생활의 편리함. 그거 부엌에서 왜 동선도 많이 줄잖아요. 예전에 일자형이었다 그러면 지금 뭐 디귿자형도 있고 주부들에 대한 편하게 설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소한 것도 일종의 동선이 많이 줄어서 움직임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활의 편리함에 가져다 준 움직임이 적은 거. 제가 그거 딱 하나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해야 돼.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 교통수단이 편리해졌다는 거. 버스 노선만 보더라도 집 앞에서 사당 가는 거 이렇게 많이 있듯이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너무 편하게 돼 있다? 이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울 갈 것 같으면 길을 몰라도 차를 끄시고 가요. 사고가 나도 끄시고 가요. 일단은 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차라리 끄시고 가는 게 낫거든요. 아마 생활에서 주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 움직임이 적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부러라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건 건강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건강히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 움직임하고는 상관없는 움직임? 그래서 좀 딱 부엌 생각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움직임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등으로 우리가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움직이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업무 처리하는 분야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움직임이 줄어들지 않았나. 네. 공 원장님은 어떻게 움직임이 현대인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줄어들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지금 주제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긴 한데 저는 뭐 언제고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아무래도 원장님도 많이 움직이면서 일하시죠?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뭐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이제는 치과도요, 생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위생사들이 다 이렇게 치과 의사 선생 미리 환자의 그런 왜 병원에 왔는지 치과에 왔는지 파악을 하고 차트 기록을 하고 어떤 치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많은 경우는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연결까지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전혀 그래요? 네. 어차피 기본적으로 오시면은 기본적인 뭐 앞에서 데스크에 접수하면서 기본 내용은 묻지만 네네. 그 외에 이제 환자가 오셨을 때 기본적인 상담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원장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상담 일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활동은 확실히 옛날보다 적긴 하겠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아침에 4km 심리니까 그걸 걸어서 다녔거든요. 뛰어서 다니고 또 용돈 차비 아끼려고 그래 아껴서 그걸로 과자 사 먹고 이러려고 그런 적은 있었고 뭐 저는 그때 되면은 저렇게 걷는 거지.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라톤을 했으니까 하루에 뭐 20-30km씩 늘 뛰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너무 적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뭐 적기는 한 지금도 방금 30분 운동하느라고 시간 깜빡 늦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기본은 하여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활동들이 적어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활동이 적으니까 자꾸 살이 찌고 그걸로 통해서 문제가 많이 오는 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우리 건강에 많은 문제가 온다고 그래요. 장 소장님, 거기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지 않나요? 그거 한번 조금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네. 언제 세 개가 올라와 있던데 최근 거요? 네, 하나 그냥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할까요? 요거 그거는 읽어볼까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그러면 요거는 24시간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신체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까요? 네, 그러죠, 뭐. 네. 네. 제가 그냥 움직임이 없어진다면 우리 신체나든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와상 환자를 한번 네, 올려봤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24시간 누워있는 와상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근데 뭐 어느 누구나 이제 결국은 24시간 누워있는 와상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뭐 어떤 그 상황이겠죠. 주요 건강 문제, 누워 있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이제 근육 약화 및 위축, 그다음에 뼈 건강이 악화가 된다. 이 누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뼈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 밀도가 감소하고 골 다공증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장애가 온다. 실제로 이게 누워 있게 되면은 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뭐 하지 부종이라든지 욕창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호흡 기능이 저하된다. 아무래도 이제 폐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호흡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폐렴 및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확률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저하된다. 이거 뭐 상식적인 부분이겠죠. 누워 있으면 아무래도 장 운동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변비뿐만이 아니고 소화 불량이 발생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심혈관 쪽의 질환도 증가가 된다. 혈압 상승과 더불어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우울증 및 불안, 사회적인 교류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 등 어떤 멘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누워 있음으로 인한 어떤 장기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합병증이 유발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합병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여튼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1+1, 더블, 트리플 이런 합병증이 이제 유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그 와상 환자들은 실제로 체위를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준다 이런 부분인데 이건 실제로는 뭐 지극정성이 아니면은 이거 뭐 가정에서도 이거 쉽지가 않을 거고 특히 이제 와상 환자가 많은 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족 어르신처럼 돌본다고 하는 게 말로 쉽지 실제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동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좀 표현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간호사나 가족 환자들이 환자의 관절을 움직여 근육 위축 예방을 한다. 수동 운동에 대한 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호흡 운동, 폐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워 있어도 이렇게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부분.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과 심리적인 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리적인 지지는 실제로는 뭐 가족이 됐든 어떤 시설에 가든지 간에 가족과의 상담, 전문가들의 심리 상담 및 어떤 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24시간 누워 있는 와상 환자의 경우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와상 환자가 누워 있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다양한 건강 문제와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여기 수동적 운동이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런 거는 능동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의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수동적? 아니 수동? 수동. 근데 이제 누워 계신 분은 이걸 못 하니까 간호사나 그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이걸 해드리는 거죠. 이쪽 팔이랑 여기 이렇게 같이 잡고, 이제 어떤 사고 없이 이것도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그래서 조금씩 운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이렇게 365도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더라고요. 돌리면은 통증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가족이 그 수동적으로 목 운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운동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건강의 밑바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그 가족이 환자이더라도 무조건 100%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불가능한 거, 그 부분만 도와주고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좋은 돌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만 도와주는 형태로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뇌졸중 있으셔가지고 편마비 있고. 근데 이제는 재활을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엔 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지금은 이제는 그런 장애들이
것들도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보면, 밖을 나가보면 장애, 편마비 있는 분들 우리 눈에 많이 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방도 하고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야기가 어떻게 이상하게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저기 사실 현대인들이 움직임이 적어졌다 그러면 유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식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먹는 거는 진짜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이제 움직임은 줄어들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잉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돼.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야 돼. 이런 거에 압박으로 저도 좀 압박감이 오거든요. 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대인들의 운동에 대한 병적인 거. 그리고 요즘은 PT라는 거 있잖아요. PT. 그렇죠? PT. 네, 근육 운동하는 거를 PT를 받아야 되는 게 아주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가? 건강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자기 몸에 솔직해지면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거하고 내가 음식 네. 욕심이 나는 거하고 요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미디어나 주변 그다음에 판매되는 음식의 양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모른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양이 얼만큼인지 이거를 정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밀키트면 밀키트, 그다음에 식당 가면 나오는 음식 이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일정 금액을 받고 요거를 해야 되니까 양을 얼마 이하로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착각의 기본은, 착각의 출발이 그게 우리가 지금 신봉에 맞이하는 자유시장 경제, 예, 그것 때문에 착각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준이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양은 요게 정량이야. 그리고 요 당도와 그 다음에 요 매운 정도가 맞아. 이렇게 강요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 음식이 내 입에 안 맞아도 그거를 안 먹으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기름져야 되고, 그러니까 삼겹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투풀,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고, 요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기준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거를 자꾸 해야, 그래야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먹는 양을 맞추기 위해서, 요걸 위해서 버는데, 일단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그 정도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물리는 거. 두 번째는 내 몸에 부담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야식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낮 시간에는 근무 시간이라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음식을 못 파는 거예요. 식당들은 점심시간 아니면 음식을 팔지를 못하니까 전부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야식을 하게 만드는 문화로 세팅을 해놓고 그걸 맞춰내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저녁이어도 야식은 해줘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적게 먹고 운동을 따로 안 해줘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렇게 하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 운동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PT 같은 거 그거 안 받고 해도 그냥 일상생활을 적게 먹고 일상생활 해내시는 정도면 그냥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 수준이 높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지간한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소화를 한답니다. 이제 아까처럼 와상 환자 부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일반인 경우는 굉장히 특정하게 운동을 막 일부러 막 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먹는 것 부분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일 시켜야 되고 저녁 때는 또 먹을 걸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매겨놨으니까 또 운동을 시키면서 돈을 또 벌어야 되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옆에가 서초 종합체육관이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 바깥에 있는 실외 운동기구가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운동기구가 12개가 있는데 근데 기구 상태도 너무 좋고 관리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돈 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건 저만 써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운동량이 제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서연이나 이렇게 저기 하는 거 하면 들어보면 가면은 너무 하는 데서 세트를 요걸 하면서 운동을 과하게 시킨대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해줘야 그쪽에서 PT를 이렇게 시킨 그게 있는 거죠. 그쪽은 내가 했다. 그리고 몸에 반응이 남아 있어요. 실제 그 사람들 뭐랄까 코치들을 길러내는 과정 안에서도 스스로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체육관 떠나갖고 몸에 기별이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필요 없다고 안 찾는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몸에 무리한 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근육이 땡기는 느낌이 남아있을 정도까지 운동을 시켜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요게 계속 우리는 뭐냐면 수탈을 당하는 거죠. 일하느라고, 그 다음에 열심히 먹느라고, 먹고 돈 내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태우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운동하면서 운동기구, PT 하는데 그쪽,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또 돈으로 해가지고 쓰는 쪽으로, 요런 것들로 이제 쫙 채워지는 거죠. 하루 시간이.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리나라가 과하다. 그리고, 가서도 마치 그냥 일반 옷 입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등산을 해도 차려입는 옷이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타도 차려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관 가도 그 다음 비싸게 차려입지 않으면 가갖고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이제 전부 다 뭘로만 돼 있냐면 그냥 돈 내는 기계로 ATM처럼 그렇게 사람이 세팅이 돼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악순환을 끊어내는 거에 출발점이 내 몸에 솔직해지는 거. 정말로 필요한 만큼 내가 먹는 거. 이게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운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야식도 실제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운동을 안 한 거라든가 운동을 많이 한 거보다 몸에 가장 무리가 많이 가는 거는 과식이래요. 과식과 야식.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걸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는 건데, 사람은 요 겉에 부분은 티가 빨리 나잖아요. 근데 속은 안 보이잖아요. 자기 속은. 그러니까 속이 부대끼는지, 아니면 내가 잠든 시간에 몸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 계산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혈관을 어떻게 때려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휘둘리는 거죠. 그 과정에. 그래서, 적정하게 먹는 것부터가 출발이다.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도 그거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분들과 그 다음에 트레이너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내용이지만 이래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유 대표님이 모든 오늘의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막 가슴이 뻥 뚫립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요, 자꾸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소비 문화로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가정에서 자급자족 했던 것도 지금은 다 밖에 나가서 소비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아니면 시엄마가 이제 산후에 한 20일 정도를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받는 게 아닌 거야. 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아이도 돌보고
자기 신체도 회복이 그래야 빠르다고. 젊은 애들은 좀 답답한 게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이 산후조리를 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지금 현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돼? 왜냐면 계속 우리한테 소비를 시키잖아요. 모든 것들이.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뭐 PT 받는 거는 저도 PT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는 남들 받아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맨 처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끊을 때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제가 이제는 끊어가지고 금액이 다운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차를 받았는데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할 때는 그만큼 강도의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PT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만 하는데 맨 처음에 받고 나니까 이렇게 머신을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의지만 있으면 기계 사용법을 알면 스스로는 다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사용법을 잘 정확히 모르니까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낫겠죠. 근데 저희 대부도에 우리 이모 승모가 계시는데 승모는 그 농사 일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세요. 그 승모는 군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다 제가 보니까 근육으로 뭉쳐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노동을 해도 군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진짜 PT를 너무나 잘 받은 그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충분히 근력을 강화할 수가 있고 심폐 기능이고 뭐고 다 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일은 아니다. 운동을 해야지만 일과 운동은 별개라고 꼭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 속에서도 자기가 즐거움을 찾고 많이 움직이다 보면 운동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몸매를 보면 근육질의 몸매예요. 일을 해서 노동의 몸매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공원장님 어떻게 PT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받고 계시죠? 어떻게 건강의 변화가 어떻게 왔나요? 많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네네. 두 달 거의 채 안 됐는데 네. 제가 아는 고향 형님 아버님이 다치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의 2달 정도 만에 이게 저것 때문에 욕창 때문에 딴 거는 지금 거의 나았는데 욕창 때문에 욕창 전문 병원으로 이번 주에 이송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지난번에 한번 어느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12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욕창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셨어요. 그 이유가 계속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돌보시고 그렇게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병원에서야 그냥 눕혀놓으면 자기들이 편하니까 아마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만에 그냥 어르신이 그렇게 어려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 간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 그냥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일단 이제 당하고 혈압이나 이런 성인병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일단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양을 최대한 줄이거나 그런 걸로 해서 맞출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저 나름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50견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직업상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굽어지는 형태에서 사실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몸 자체가 불편했는데 그거를 이제 교정하는 일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PT를 받았죠. PT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PT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근육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남들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 몸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다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PT는 받되 제 자세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현재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T 이 비용은 제가 만약에 운동을 저 혼자 했을 때 다쳐서 병원비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비 대신에 그냥 저는 PT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는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으면 조금 오히려 더 하는 편이고, 그분하고 할 때는 제 이제 기본적인 자세를 잡아주는 선에서,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제 생각은 이제 원래 정도만 그 정도로 PT를 받으면 제 스스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방법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PT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혹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세가 조금 잘못되면 이렇게 아픈 게 딱 느껴지면 그 자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PT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PT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라고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이렇게 더 필요할 때가 많죠. 장 소장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의견 좀 주시죠. 그 움직임,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어르신들 식사 보조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혼자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이 손운동이라든지 이게 인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치매 중지나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졸아요. 깨워도 또 이렇게 씹다가도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텐데, 한 분은 이렇게 막 깨우면서 이렇게 연식 죽을 갖다 이렇게 입에다 넣어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혼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숟가락으로 해서 입으로 넣는 게 행위가 안 되는데, 어떤 요양보호사가 오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그 어떤 지도 방법이라고 봐야 되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는데, 손을 갖다 이렇게 잡더라고요. 손을 잡고 같이 손을 잡은 다음에 숟가락을 이렇게 같이 잡는 거죠. 해가지고는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분이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도 이제 많은 그 반복으로 해보다 보니까 그런 요령이 습득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숟가락을 갖다 쥐어주고 그 가져가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행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을 잘 벌리지를 않은 분이셨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숟가락을 잡고 보조는 받지만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입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입을 벌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식사 거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숟가락을 갖다 넣으면은 이게 입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숟가락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초입에서 그냥 깨물어요. 이렇게 숟가락을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처음 해보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요양보호사 말대로 이 선생님은 이런 거를 어떻게 따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 이렇게 오랜 경험에서 이제 그런 거를 습득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환자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미세한 그런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그 요양보호사 나이도 많은 요양보호사는 아닌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입을 넣다가 입을 안 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주사기에다가 이제 쭉 죽을 넣어가지고 이 저 대부분들은 뭐 이게 없으시니까 그 사이에다가 이제 주사기로 이제 그 연식을 갖다가 이제 주입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하여튼 그 식사 도움을 할 때 그렇게 미세한 도움을 들여서 그 어르신으로 하여금 인지 능력을 깨우고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그게 식사 보조하는 것도 상당한 훈련과 그다음에 그 어르신에 대한 그 정확한 관찰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식사 보조라고 하는 것도 옆에서 그냥 숟가락 떠드리는 게 부모님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드린 경험 한두 번 저도 뭐 있고 그렇게 입을 안 벌리고 식사하는 거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는 거를 현장에서 보고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맞춤형 그 교육을 한다든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을 막 식사 급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막 갖다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주사기로 갖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저 어르신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그 애정이 있다 그러면은 주사기로 넣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글쎄요 안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콧줄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뭐 그 수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돌보면서 그 식사 보조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것도 미세한 부분의 관찰과 전문적인 스킬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식사 시간에 입에 넣어드렸는데 이걸 삼키지 못하면 이게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이제는 천천히 진짜 드실 수 있는 양만 조금씩 드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간병사들이 이제는 관리해야 되는 환자는 많고 많죠. 빨리 식사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간혹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식사 시간은 천천히 그래서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은서 선생님은 어떻게 유 대표님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식사량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 야식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해서 저녁에만 조금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 향상수용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게 밥만 되면 생각나서 요즘에는 조금 먹다 보니 얼굴이 다시 예전 얼굴처럼 이렇게 좀 돌아가다 보니 얼굴도 반질거리고 이러는데 제가 2주 동안 김치를 안 먹어봤어요. 저는 육류파거든요. 전 새끼 고기 먹으면 먹어요. 김치 같은 거 없어도 먹거든요. 2주 동안 김치를 안 먹었더니 이제 진짜 김치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조금 유지한다는 거는 몸에 아직 기초 대사량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래서 제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찌는 속도가 조금 향상성이 있다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지금 이 건강교실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물을 2,000원 먹기로 약속을 한 거여서 물을 차마 안 먹거든요. 정말 물이 약같이 안 먹는데
지금 이제 컵 2개 갖다 놓고 아침부터 먹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전은 뭐 좀 줄일 수 있지만 2천을 먹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정말 기분 욕구 중에서 가장 저 같은 좀 행복한 욕구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운동은 정말 안 하고요. 제가 산책 나가서 걷는 거 이외에도 하고 PT 어렸을 때 받아봤는데 일단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기본 운동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나마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기토대사량이 조금 높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얼굴이 다시 온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려고 오늘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면접이 제가 3군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어제 하나 이제 보고 왔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답을 준다는데 이게 약간이 아니라 조금 저는 이렇게 휘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일이 많으면 이게 좀 덜 휘둘릴 건데 이거는 꼭 내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조금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가? 그렇죠. 좀 그래요. 그래서 또 내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좀 참여가 신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빠졌어요. 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여하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움직임이 적어서 그게 문제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의 유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움직임이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섭취량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현대인들의 움직임과 움직임이 줄여서 우리 건강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움직임이 줄였는데도 섭취량은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움직임에 맞게 식사량을 섭취하는 모든 음식의 양을 좀 줄이면은 이렇게 균형이 맞아가지고 어떤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진짜 국가 차원에서도 이 야식 문화는 사라져야 되지 않나. 크게 외치고 싶어요. 야식 문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옳지 않은 건데도 계속 우리가 접하다 보면 남들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건가?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계속 접하다 보니까. 왜 너는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해? 너는 왜 그래? 막 이런 누군가에게 질타 당하듯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도 요즘 사람 같지 않아?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내가 잘못인가? 막 이런 헷갈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 대표님은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 별로 안 헷갈립니다. 먹는 옆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절대 안 헷갈려. 근데 애들이 옆에서 이제 하두들 또 뭐 밤중에도 갑자기 띵동 그러면 어느 녀석이 시켰어 이러고 그리고 또 낮에 식사 시간에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왔다가 나중에 가서 또 딸그락거리고 냉장고에 이제 밀키트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빼갖고 지 먹고 싶은 대로 양껏 먹고 또 그냥 나머지 놔두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도 휘둘리죠. 일단 내적 갈등은 내 자신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먹는 거에 대해서 외적에서 외압에서 먹고 안 먹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이 스스로 하지.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먹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것들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외부하고 영향이 없어요. 먹고 싶으면 그냥. 근데 먹는 거는 누구나 잘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멈추는 게 이제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느냐. 근데 그게 의지라기보다는 자기한테 솔직한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를 까먹은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게 내 입에 지금 너무 자극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 몸이 지금 양이 위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굳이 재보지 않아도 지금 당 같은 것도 원래 그러잖아요. 먹고 나면 이렇게 딱 오는 게 체온이나 그 다음에 혈압이든 졸리는 거든 이래갖고 증상들이 다 오잖아요. 뭐 먹으면 어떻다 이게 느낌이 딱 있는데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도 원래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는 수준이면 상당 부분 운동량이 커버가 된다 그래요. 뭐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하고 막 이런 거는 과식해 갖고 태워야 되는 사람들 기준인 거죠. 그게 아니라 적정량을 먹는 사람들은 스트레칭만 정확하게 해줘도 별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움직이고 할 때 좋은 그 포인트를 솔직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칭을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그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러너스 하이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하고 딱 꺾어줘도 어느 선까지 천천히 딱 꺾어보면, 그러면 그때 몸에서 쫙 이렇게 분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딱 풀리는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 이런 게 평소에도 얼마든지 이게 감이 있는데 그런데 되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는 거든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한 거, 자기 자신한테 남 눈 말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미디어가 좀 방해가 많이 된대요. 미디어를 보다 보면 자꾸 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바깥의 기준에 자꾸 눈이 가니까 왠지 저거 해줘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유 대표님도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죠? 옛날에 욕심 많았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굉장히 저기 하고, 그래서 사이도, 예, 막 안 좋아지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가능하면 안 그러려고, 예, 합니다. 이제 칠 기운도 별로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는 어른들 기준에 잘못된 거는 야단을 맞으면서 그런 행위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저희 아들만 봐도 집에 이제 반찬을 만들어놔도 자기 입맛에 안 맞거나 고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켜 먹는 거죠. 치킨이나 피자. 근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런 거를 못 했어요. 부모님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근데 요즘은 뭐 아이들이 더 잘하죠. 잘하겠죠. 아무튼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적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식사량의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움직임에 맞게 소식하는 거, 이러면 그렇게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강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